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출생아 이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남녀 숫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임스 폴더를 열어서 리드미를 열어봅니다. 이 데이터는 네임, 섹스, 넘버의 포맷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버스보다 넘버로 컬럼명을 바꿔주겠습니다. 이해도 좀 더 쉽죠. 출력해보면 컬럼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를 해석해보면 1880년 출생아의 이름을 조사해보니 여자 아기 중 메리를 이름으로 사용한 숫자는 7065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전체 아기들 중에 몇 퍼센트일까요? 안나는 2604명, 엠마는 2003명이니까 7065명인 메리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꽤 클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넘버 숫자를 더하고 각각 전체로 나눠주면 비율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율을 구했습니다. 메리는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안나는 1.29%였고요. 어떻게 계산한 거냐? n의 넘버 칼럼을 할당해 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칼럼 풀업을 만든 뒤 각 n을 전체의 합계로 나눠 주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는 HLB 등락률의 비율도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 사용했던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아마도 여기 0% 보합이 전체 등락률 중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입니다. 출생아 이름 예제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등락률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모두 숫자가 똑같은데 편의상 클로즈를 사용하겠습니다.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 100을 곱해줘서 퍼센트로 바꿔주었습니다. 마이너스 30% 등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확률은 매우 숫자가 작아져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과연 가장 비율이 큰 등락률은 몇일까요? 보합 0%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였습니다. 그리고 하락 등락률 마이너스 1%가 전체에서 12.7%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상승 등락률 플러스 1%가 아니라 마이너스 2%로 10.2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HLB 주가는 0% 보합일 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건 HLB의 평상시 주가는 보합이거나 살짝 하락한 종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금 하락한 보합의 주가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투자자의 심리를 상상해보면 오늘도 조금 내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 HLB의 주가를 보면 마이너스 1.77%로 조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HLB 주가라는 겁니다.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률을 비교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상승 등락률 플러스 2%는 전체 등락률 중 7.6%의 비중인데 하락 등락률 마이너스 2%는 전체 등락률 중 10.2%입니다. 하락이 더 빈도수가 높죠. 마찬가지로 상승 등락률 플러스 3%는 전체 등락률 중 5.2%의 비중인데 하락 등락률 마이너스 3%는 전체 등락률 중 7.3%의 비중입니다. 2%, 3% 모두 마이너스가 더 빈도수가 높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를 더하면 17.5%가 되고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를 더하면 12.8%가 됩니다. 17.5% 대 12.8%입니다. 그러니까 HLB 장기 투자자는 HLB가 소폭 하락한 종가를 만나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통계적 빈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그래서 HLB는 쉬운 주식이 아니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가가 하락한 날이 더 많기 때문이죠. 매일 우울한 기분을 이겨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이라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율 데이터로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등락률 0%가 14%로 가장 많고 그 옆 등락률 1%대는 10%라는 걸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평소 등락률에서는 단타를 쳐서는 수익을 보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비중을 합치면 12.7 플러스 14.9 플러스 10은 37.6%라는 어마어마한 비중이 나옵니다. 전체 거래일의 약 4분의 1이 등락률 1%대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HLB는 단타를 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날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은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안으로 움직이는 게 전체의 37.6%니까요. 수수료 세금만 납부하고 일 다 봅니다. 그러므로 HLB를 매매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아니면 2019년 9월 에스모 발표나 2021년 9월 나노코박스 MOU 등 큰 이슈가 있을 때 단기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하고요. 이게 싫다면 이슈가 생기면서 등락률이 커질 때 단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앞선 두 가지 방법 중 안 좋은 것만 섞은 방법이죠. 평소에 단기 투자죠. 아무 일 없는 평소에 단타죠. HLB는 이슈가 없는 평소에 단기 투자를 하면 수익 구간이 나오진 않습니다. 1% 안에서 움직이는 게 10번 중 4번이니까요. 혹시나 조그마한 움직임에서 승리하는 패턴을 찾았다고 해도 그 수익률은 1%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상식과도 부합합니다. 시가총액이 조 단위 기업들은 움직임이 무겁습니다. HLB도 시가총액이 절대 작지 않죠. 대형주가 급등락하는 게 더욱 이상할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죠.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생각하면 그렇죠. 물론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급등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특이한 케이스죠. HLB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보니 등락률이 클 때도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그럼에도 직접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1%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전체의 37.6%였습니다. 평소에는 대형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무리하면서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바이입니다. 그룹바이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스플릿, 어플라이, 컴바인이죠. 전체 데이터를 그룹별로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그룹별로 함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로 합쳐서 보여주죠.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전체 인풋 데이터가 있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총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룹 바이 함수를 적용하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함수를 적용해서 각 그룹별 결과값을 계산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쳐서 보여주는데요. 이게 그룹바이입니다. 우리의 예시에서는 체인지, 등락률 그룹별로 카운트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HLB의 2006년부터의 등락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